네, 안녕하세요. 이슬이 전문가입니다. 오늘도 종목 문의를 주셔서 이 종목을 토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은 또 마니커네요. 이 종목은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사실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한데 기업의 어떤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 기업이죠. 그치만 이제 단기성 이슈로 본다면 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니커가 작년 6월 달에 3,300원에 3,305원에 매수를 했습니다. 요즘에 닭고기값 상승한다 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안 올라갈까봐 걱정이에요. 이렇게 좀 문의를 주셨습니다. 항상 이런 게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.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사실 떨어져도 문제겠지만은 상승을 해도 여기서 더 안 올라가고 하락할까봐 못 파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. 근데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은 그 누구도 100% 맞출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문의 주신 분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마니커는 이제 그 닭고기를 파는 회사죠. 제조 판매. 뭐 가장 많이 아시는 걸로는 하림이 있을 거예요. 하림치킨. 그래서 하림과 동종업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닭고기를 또 수출을 중단을 했죠. 이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. 당연히 뭐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겠죠. 그동안 이제 수출했던 어떤 닭고기 물량들을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닭고기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.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원인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악재들로 겹쳐서 사실상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, 옥수수, 뭐 하다못해 종이, 원자재, 해상운임 안 올라가는 게 없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원자재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아무래도 최근에 또 사료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닭고기를 이제 길러낼 때 항상 이 사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료값이 비싸면 닭고기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어떤 테마성 그리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죠? 최근에 이제 급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거래량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. 아직까지는 이때 들어온 자금이 현재 다 빠져나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여전히 유지 중이지만 이 안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매수가가 한 요 부분 되시겠어요. 3,305원대.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? 물론 뭐 이슈가 더 나와주고 닭고기 값이 뭐 천정부지로 쏟는다면 당연히 뭐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오래 걸리는 게 왜 안 좋냐면 사실 그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볼 때는 결국에 실적이 좋아야지 맘 편하게 좀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선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. 딱 봐도 빨간물이 좀 많죠.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보시면은 21년에 이제 작년에 그래도 20년도에 비해서 적자폭을 축소는 시켰습니다. 그죠? 축소. 하지만 여전히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3년 연속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번에 뭐 닭고기 값이 오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좀 개선은 가능하겠지만은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벌금 부과가 됐습니다. 벌금 부과. 지금
하림이라든지 이런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이 이 육개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금 공급량을 좀 육개 가격이랑 공급량을 좀 담합을 해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 결국에 짜고 치고 일부러 공급을 안 해서 가격 상승을 유발시켰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벌금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소수점은 제외할게요. 250원이 이제 벌금이 부과가 됐죠. 그리고 자기 자본이 한 500억 남짓 정도 되는데 거의 벌금 부과가 비중이 50%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 자본에서 이제 반이 벌금으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재물을 개선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지금 ROE를 한번 볼게요. 이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을 할 때 항상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투자된 자본을 사용해서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이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예요. 앞에 마이너스죠.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예요.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 계속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고 영업이익은 지금 축소를 오히려 했지만 벌어들인 거는 더 없다라는 거죠. 오히려 계속해서 더 적자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 자체를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기업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최근에 이제 뭐 닭고기 값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흑자를 기대해 볼 만했는데 벌금 부과 때문에라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좀 너무 커요. 좀 가로막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딱히 뭐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. 요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물론 이제 판단은 문의하신 분께서 직접 하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브리핑만 드리는 거죠. 뭐 이런 기업이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3,305원이다. 지금 어느 정도 3분의 1에서 이 정도는 많게는 3분의 2 정도는 좀 덜어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.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저희 시장이 굉장히 좀 그날 이제 당일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정말 확실하지 않은 종목에 그것도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오래 들고 갈 거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판단은 하시는 거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죠. 닭고기값 상승에 따른 어떤 수혜로 한 번 더 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단기간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하단선으로는 이제 위험한 구간이 한 1,4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전저점까지 다시 갈 수도 있겠고요. 또 최악의 경우에는 그 밑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제 비중이 지금 얼마인지 안 적어주셨는데 만약에 비중이 좀 높으시면 덜어내시고 혹시 한 10%에서 15% 미만이시라면은 그거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단은 전고점으로 잡을게요. 전고점 돌파하면은 3,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.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재료가 소멸되면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 보면은 100%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.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요. 특히 삼성전자, NC소프트 과거에 이제 주가가 몇십 년 동안 상승했을 때 보면 매년 실적 개선을 하죠. 그래서 그게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니커의 경우에는 사실상 테마는 좀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상단폭은 굉장히 좀 제한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보다는 제가 볼 때 상한선은 잘 쳐줘야 전고점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.
요 라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뭐 3,000원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좀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단선은 네, 1600에서 1400선 굉장히 좀 중요하다. 네,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좀 잘 기억하셔서 네,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네, 그렇다면 이제 문의 주신 분의 또 매수가 그리고 날짜를 파악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그만큼 네,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거는 100번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은 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매도를 못하면 그만인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되고 항상 매수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걸 잘하려면 결국에 전략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전략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,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또 타이밍이란 게 놓쳐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.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. 오늘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매수하시고 나서 그냥 그대로 급락을 했네요. 추세 자체도. 그래서 수익이 뭐 쉽게 안 나고 있는 뭐 그런 구간인데 사실 이런 증자나 감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순간적인 테마가 아니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6% 수익을 냈고요.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익률 뭐 평균적으로 이제 6%에서 8% 정도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까지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. 네, 총 9번의 매매로 누적 수익률이 87%가 나옵니다. 9번의 매매로 누적 수익률 82%. 그러니까 충분히 1년 동안 그냥 방치만 안 하셨어도 충분히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, 수익을. 그치만 이제 조금 오르면은 이제 뭐 더 갈까봐 못 팔고, 네, 조금 하락을 하면은 좀 올라오겠지 하면서 못하는 게 이제 그런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매수 전략을 취하고 가셔야 된다. 네,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네,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,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네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